6,474배에 달하는 임원 연봉, 임금 격차를 얘기하겠죠. 브라이언 락이 한마디 했습니다. 보상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송준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기업 임원 성과급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재무장관이 임원들의 성과급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뭘 이해할 수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에어프랑스 KLM 항공사죠. 여기 CEO 성과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시그리드 카그 재무장관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에어프랑스가 약 36억 달러 4조 4,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CEO가 수백만 유로의 급여, 혜택, 장기 보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대리 문제를 지적한 것 같은데요.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최고 경영자가 어떻게 돈을 더 가져가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좀 흥분하신 걸로 보이시죠? 여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CEO가 이런 보상을 원하고 사람들이 이걸 괜찮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임원 보너스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도 그렇지만은 사실 회사가 어려운데 CEO가 많은 돈을 가져간다라는 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좀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대리 문제죠. 그래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5월 주주총회에서 CEO 보수 한도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수 한도에 대해서 낮추거나 하는 그런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네덜란드 정부가 19년에 에어프랑스 지분 14.3%를 구입해서 대주주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코로나19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에어프랑스에게 구제금융 돈까지 냈습니다. 34억 유로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죠. 회사 살리려고 지원했더니 CEO가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니까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겠죠. 에어프랑스 대변인이 CEO의 고정급여는 팬데믹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 오해다. 팬데믹 기간 동안 받은 구제금융 금액의 75%를 상환할 때까지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올린 것도 아니고 많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성과급 지급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어프랑스 연례보고서 따르면 이 CEO가 21년에 받은 기본급이 90만 유로고 수당이 28만 7천 유로, 연간 보너스가 110만 유로, 그리고 장기 보너스 100만 유로 등 보면 이제 기본급 외의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 특히나 보너스가 조금 더 많죠. 그래서 한 430만 유로 1년 동안 연봉이 57억 3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34억 유로 금융 지원을 하면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 3배 이상을 버는 직원은 적어도 20% 이상 임금 삭감해서 임원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3배 이상 버는 사람들은 20%씩은 줄여라. 임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조건을 하면서 돈을 지원했습니다. CEO는 그 당시에 보너스와 급여의 25%를 포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죠. 형평성 문제인데 결국에 이제 정부가 네덜란드 경제와 고용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이 돈을 CEO한테 다 보너스로 주는 거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경제 살리려고 지원했는데 그거를 개인이 그냥 가져가 버리면 되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너스 계산 방식을 바꿔라,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에어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지원하는 기업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죠. 6,474배에 달하는 임원 연봉, 임금 격차를 얘기하겠죠. 브라이언 락이 한마디 했습니다. 보상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레리 핑크 회장님은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CEO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보수를 받아 임원과 직원의 임금 격차가 코로나19 이후로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ISS 코퍼레이션 솔루션즈가 S&P 500대 기업 중에 한 2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CEO 보수의 중간값, 최대와 최소의 중간값을 보니까 2020년에 1350만 달러, 약 167억 원, 2021년에는 늘었죠. 175억 원으로 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야, 연봉이
어마어마하네요. 그 외에 이제 이퀄라라는 이 단체는 최대 기업 이제 CEO 보수 추적하는 데이터 회사인데요. 196개 기업의 보수 중간값이 177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148억 원이었으니까 이제 또 20%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 격차가 늘어나고 CEO는 더 많이 벌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근로자 대비해서 원래 192배에서 245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결국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영향을 받았다, 주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앤드류 제시가 현재 CEO지 않습니까? 이제 2021년 연봉이 근로자 평균이 6,474배. 야, 엄청납니다. 베조스는 그래도 58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자, 이퀄라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SEC 공시요건의 비율이 포함한 이래 사상 최대의 증가치가 관측되겠다. 이제 굉장히 차이가 점점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임원 직원 간의 보수 격차가 커지니까 투자자와 근로자들 충돌을 걱정한 일부 CEO는 보상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직원들이 이 자신의 월급과 CEO가 받아가는 월급을 보면서 당연히 CEO 분들이 되게 중요한 일이 있으시고 회사 이끌어 가시고 그만큼 일을 하시니까 받는 건데, 그래도 그 차이를 보면서 6,000배의 차이를 보면서 엄청난 좀 박탈감과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겠고요. 또 방금 말했듯이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투자자들이 투자한 비용을 이거 다 가져가는 게 맞느냐, 회사 실적은 이런데, 이런 걱정이 돼서 레리 걸프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CEO가 3월 123억 원의 연간 주식 인센티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와, 야, 포기가 안 될 것 같은데 포기를 하시네요. 주주들이 과도한 보수에 CEO의 과도한 보수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64%가 절반 조금 넘게가 팀 쿡의 보상을 지지했고, 그럼 36%는 반대했다는 것이죠. 또 행동주의 주자 칼 아이칸이 유통기업 크로거 임원 연봉이 직원의 909배에 달하니까 야, 양심이 없다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락도 주주총회 및 주주와의 대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ESG 이슈 중 하나에도 경영진의 적절한 인센티브와 보상 구조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블랙락은 변동급여와 운영 및 재무성과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상이 좀 근거가 있게 책정되고 지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회사 또는 개인의 성과와 무관한 일회성 또는 특별 보너스는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 보너스가 지급됐을 때는 보상위원회를 통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권고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ESG 성과를 반영한 임원보수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이 ESG 성과를 반영한 임원보수 체계, 요거는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애플이라든지 작년에 마스터카드에서 임원의 인센티브, 보상 이런 성과급과 관련해서 ESG와 연계하겠다. 탄소중립, 마스터카드가 제시하는 탄소중립, 그리고 금융포용성, 포용적 금융, 그리고 성별, 임금평등이라는 이 세 가지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임원 보수를 ESG 이 목표에 연계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번 달 19일에 얘기가 나온 건데, 임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 전 세계에 있는 전 직원까지 다 ESG 연계한 성과급 적용하겠다. 올해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영진이나 지금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 직원도 마찬가지죠. 성과를 보이지 못했거나 기만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보였을 경우에 보상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계획의 환수 조항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주주에게 중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히거나 기업에 중대한 평판 위험을 초래하거나 범죄 조사를 초래한 임원으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제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연구들도 계속 나오고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오너 리스크가 강하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영향이 꽤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전 직원으로 ESG 성과를 보상에 연계를 했을 때 지금 사실상 기업 안에서 ESG 팀들과 또 타 부처와의 좀 갈등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통합해서 ESG 경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커뮤니케이션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좀 들리는데요. 글쎄요. ESG 연계 성과급을 도입하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상이 확실하게 제공이 된다면 좀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